자, 2025년 군무원 합격 설명회 6차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7년 됐습니다. 오직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 뭐 경찰, 공무원 이런 쪽은 안 하고 오직 군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사실 잘 됐어요, 학원이. 잘 돼서 전국에 이제 12개의 지점을 직영으로 다 운영을 하다가 요즘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도 잘 안 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향세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정권이 바뀌면서 좀 떨어졌죠.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군무원하고 군인은 가장 많이 배출을 하였고 민육군무원학원에서는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민육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강의도 하지만 이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또 같이 장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하고 이제 학부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도를 하고 있죠. 뭐 간단하게 제 소개해 드린 거고, 군무원 합격을 위해서 이제 이 시점, 우리가 이제 내년 시험을 저는 7월 19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7월 19일 시점에 되면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하고 약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과연 합격이 되느냐? 안 된다면 굳이 지금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6개월에 가능한 직렬을 찾는 게 제일 첫 번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직렬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직렬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6개월 동안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공부에 대한 전략 플랜을 각자 월별로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공고 날짜가 언제 나오죠? 1월 2일 날 나옵니다. 1월 1일 오전 9시 한 10분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9시 10분에 국방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돼요. 국방부 군무원 채용.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국방부만 나오지 육해공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국방부에서 뭐가 나오냐? 일자가 나옵니다, 일자. 예. 그러니까 2025년 필기시험 언제고 면접시험 언제고 원서접수 언젠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론 3개월, 문제 3개월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필기 합격 후에 면접 대비하셔야 되고, 면접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신체 검사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는 체력 검정이랑 다른 거기 때문에 체력이 아니라 신검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신검은 병무청에서 받느냐?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당일로 나오는 것도 있고 2박 3일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이 되시면 언제 임용을 받으시죠? 12월 1일. 그건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23년에는요 12월 둘째 주에 임용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23년도에는요 임용되기 전에 교육을 2주간 받았어요, 증평에서. 근데 24년도에는 교육을 임용 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을 먼저 시키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대전, 계룡대, 자운대, 증평 이런 데에서 다 나눠갖고 지금 요번에 12월 1일 날 임용받으신 분들 지금 교육받고 계세요. 기본적인 내용들 약 2주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임용을 12월 정도. 그래서 1년 플랜으로 가시는 거예요. 1년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6개월. 1월부터 6개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저 나름대로 정해봤는데 군무원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군무원은 당연히 여러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대민 업무가 적다. 민원 업무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일이 힘들어서 공무원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힘든 거예요. 조직 생활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민원인에 대한 이 관계, 이게 너무 힘들어서 면직을 하는 거지 사실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일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누구죠? 새벽에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배송해 주시는 쿠팡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이 힘든 거지 사실 공무원이 일이 힘들다라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리고 야근 회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군무원이. 그래서 금요일날 야근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가 돼 있고, 직렬의 구분 없이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을 하시고 나오면 경체 지원도 물론 가능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가실 때도 군 경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47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운전직이든
차량직이든 통신직이든 군수가 됐든 행정이 됐든 정무가 됐든 대부분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사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을 시험 볼 때도 이거는 인정을 해줘요. 공무원 경력 인정 안 해주는데 이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65세로 이제 늘어나죠. 아직 확정은 안 해지만 입법여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65세로 늘어나고 아마 여러분들은 70세까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인원이 확 줄기 때문에 70세까지 정년은 여러분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68년생 기준으로 해서 1년씩 소급 적용한다는 말씀이고 여기 뭐 68년생 안 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금 수령 대상은 10년입니다. 20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공무원은 10년으로 박근혜 정부 때 바뀌었고 10년 근속하게 되면 바로 연금 대상이 되는 거고 군인이 20년입니다. 아직까지. 군인연금은 20년, 공무원 연금은 10년입니다. 3대 연금 있죠. 대한민국의 3대 연금. 뭐 있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센 게 있어요. 군인연금이 제일 셉니다. 네. 그래서 군인 33년이 최고봉을 쳐주는데 33년하고 대령으로 이제 예편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약 460에서 70 정도 매달 나옵니다. 매달. 30년 이상을 하면. 괜찮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죠. 일을 해서 한 3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연금 안 깎여요. 근데 고액연봉을 받으면 깎일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는다. 괜찮은 조건이죠. 그래서 가급적 20년 이상은 해야 연금이 좀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20년 이상 하고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티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연금은 사학연금이죠. 사학연금은 아직 공무원 연금보다는 조금은 셉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무원연금. 이게 이제 3대 연금이고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가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점심을 먹고 온 이후에는 전투체육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군에서 다 하고요. 특이한 점은 해군은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화요일, 목요일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부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수요일 점심시사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등산, 테니스, 짬이 좀 되면 뭐 골프도 칠 수 있겠죠. 짬이 되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진급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진급이. 진급이 제가 봤을 때 모든 공무원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군무원이. 어느 정도냐면 5급이면 사무관인데 그냥 일반 주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기분들하고 그냥 같이 써요, 책상을.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근데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국세공무원이 되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국세공무원 교육을 해요. 직무교육과 정무화 교육을 하는데 벌써 올해가 18년째입니다. 그래서 매년 없어요. 이건 2008년부터 했었군요. 예. 그래서 18년, 18번이나 나갔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도 나갈 건데 그분들은 사무관 5급을 달면 개인 방이 있어요. 비서도 있습니다. 다르죠. 똑같은 5급이지만. 똑같은 사무관이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진급이 국가직이 좀 느리고요. 군무원은 굉장히 빠른 편이다. 그리고 육군의 경우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 나머지 군은요. 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성적이 좋으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했을 때 될 확률이 높고 성적이 안 좋으면 겨우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석박사를 지원을 많이 하죠. 위탁생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장학금을 주면서 많은 대학에서 공무원, 군인분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석박사 공부의 기회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공무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군무원은 뭐 이런 거다라는 건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47개의 직렬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군에서 사무관리나 후방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 절차는 필기 시험을 보시면 돼요. 아마 예상인데 25년 7월 19일 이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5년 7월 19일 날 시험을 보시면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느냐? 8월 달 중순에 납니다. 8월 중순에 나면 합격자 발표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신원조회 해야 되겠죠. 신원조회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개인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벌금 이상을 받았는지를 보고 몇 년 이상 공무원 취업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범죄 사실 보고요. 개인 신용정보,
개인 신용등급이 낮은 건 상관이 없는데 개인 파산 상태이거나 아니면 파산 말고 또 뭐 있죠? 회생이 있죠. 회생 절차 중에 있거나 하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대출이 있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면접을 보겠죠. 면접은 육군은 130%, 10명을 뽑겠다 그러면 13명을 필기에 붙이는 거고 나머지 타군은 15명을 붙입니다. 필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고 그 신체검사는 공무원 신체검사를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신체검사는 내가 면접을 좀 잘 봤다면 미리 해주세요.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컨디션 좋으실 때. 왜 그러냐면 신체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러 가셨는데 너무 야근도 하고 너무 이렇게 면접이 끝났다는 이유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가면 무조건 부적격 처리 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심장에 대한 부분이나 여성분들은 그 빈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적격 처리가 많이 나요. 보통 한 30% 정도 요 정도 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봐야 돼요. 가서 컨디션 좋은 상태로 다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 신체 검사를 내는 시간을 4일에서 5일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저는 미리 보라고 해요. 면접 저희도 이제 하는데 면접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컨디션 좋을 때 좀 몸을 만들고 가서 미리 받아둬라. 왜? 6개월 전 것까지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미리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실제로 신체 검사에서 부적격 나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꽤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미리 받아주신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는 건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2일 날 국무원 채용 일정을 발표하니까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4월 달에는 채용 공고문이 나옵니다. 국방부 주관에서 먼저 나와요. 그리고 국방부 발표하고 나머지 6회공이 이어서 발표합니다. 시차를 약간 둬요. 네. 그래서 어쨌든 4월 초중순에 이 채용 공고문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선택한 직렬에 대한 급수와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원서를 써야 될 때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언제 쓰냐? 5월 초에 쓰는데 약 일주일간 줍니다. 이 원서 쓸 때 눈치 전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국방부 쓸지, 육군 쓸지, 공구 쓸지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원서 쓸 때의 기본이 되는 게 채용 공고문이 되는 거죠. 채용 예정 인원을 보고 거기에 맞게 군을 선택하시는 거는 이 시점에 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뭐가 나오냐면 최종 경쟁률이 발표가 됩니다. 최종 경쟁률을 보고 내가 지원한 군의 급수에 직렬에는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대 몇이구나 이게 발표가 됩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점수가 높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백 명 정도는 뽑는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공무원 그럴 수 있어요. 몇천 명을 뽑으니까. 하지만 요번에 188대 1 행정 7급 188대 1이에요. 근데 점수는 60점대예요. 188대 1의 경쟁률인데 점수는 60점대다? 왜요? 한 명 뽑았거든요. 한 명 뽑는데 188명이 지원해서 188대 1인 거예요.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채용하는 거는 경쟁률이 크게 의미 없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원한 사람들의 수준을 봐야 돼요. 지원한 사람들의 수준.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점수가 높은 건 아니니까 지원한 사람들의 수준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아무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군 선택하고 급수 선택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3년치에 대한 필기 합격 컷을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꼭 해보세요. 올해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별도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올해 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7월 19일 날 12일 날 중에 하루가 선택이 될 거고 끝나면 육군은 약 4주간 계룡시에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험을 보고요. 이정문 앞에 있는 거. 4주간 보는 이유가 뭐죠? 인원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4주간 보는 거고 다른 군은 약 3일에서 5일 정도 일주일 안에 모두 끝납니다. 그 10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해야 될 거는 바로 부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죠. 부대는 육군을 제외한 모든 군을 국방부 포함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육군은요, 부대 선택을 못해요. 부대 선택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인천시, 서울시, 남양주시 이런 시를 10개를 써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담당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기준은 성적이죠.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채용 예정일입니다. 오래 했지만 늘 군무원은요, 항상 1000명 안팎이었어요. 매년간 1000명 안팎으로 뽑았다가 갑자기 2019년에 4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4000명, 경체까지 포함하면 4000명이요. 2019년에 4000명 정도를 뽑았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늘리더니 시험을 2번으로 늘려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 대부분 한 번으로 알고 계신데 2번입니다. 지금 후반기 군무원 시험이 채용이 되고 현재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해병대는 면접을 오늘까지 봤어요. 또 후반기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기도 그 전반기인데 여러분들은 전반기 시험 보시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후반기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험이 2번씩 있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2번씩 있습니다. 모든 군에서 뽑아요. 차이점은 전반기는 국방부 육해공이 통합해서 선발을 하고 왜? 필기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기는 필기가 면제입니다. 필기가 면제고 서류 전형으로만 보는 거고 서류 통과가 되면 면접만으로 군무원 되는 거예요. 임기제나 특수임무제가 아닙니다. 일반 군무원입니다. 근데 면접만 보고 갑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 경력이 2년 있으시거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경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있다. 막 늘어나요. 피크 친 게 언제예요? 바로 이때 2021년, 2022년 엄청나게 많았죠. 이때 차량직이 1000명 뽑았어요. 네, 경체까지 합쳐서 장애 전역까지 합쳐서 1000명입니다. 1000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뽑았죠. 원래 모든 육해공 47개 직렬 다 통합해도 1000명밖에 안 뽑던 게 2021년에는 단일 직렬 단일 급수로 1000명 뽑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니 조금씩 줄어들죠 이제. 네, 그러다니 내년에 저는 약 3,600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 면직자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면직자들이 늘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원래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정권이 거의 끝나가죠. 그러면 군무원 많이 안 뽑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뽑을 인원을 많이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면직자들 때문에 좀 저는 작년 수준 3,100명이었는데 재작년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고 면직을 왜 하느냐? 바로 그런 거죠. 면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아드님 한 분이세요? 어머니 혹시 한 분이세요? 아드님? 동생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면 둘이니까 좀 낫겠는데 아드님이 집이 서울이에요? 어디세요? 강릉이에요. 그럼 강릉에서 오신 거예요? 아유. 그러면 강릉으로 자대 배치를 받으실 거예요? 아, 강릉은 수도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수도권, 그러니까 제가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강릉에서 오신지 몰랐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강릉이 집인데 19살인데 광주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전라남도 광주 좋다고요? 딱 군무원 체질이십니다. 강릉보다 큰 데는 좋대요. 강릉보다 큰 데는 좋다. 서울, 부산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아직 젊네요. 네. 네.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죠. 근처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내 연구지가 여긴데 갑자기 뭐 강원도 인제, 강원도를 뭐라고 말씀드리냐, 강원도 만약에 인제, 양구 뭐 이런 데 받으면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 그럼 유일한 친구는 청개구리, 메뚜기, 고양이 뭐 이게 유일한 친구란 말이에요. 이게 편의점이 없어요.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 구경을 못 하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3이라고 했죠? 네, 고3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이죠. 내년에 25학년도부터요. 그러니까 내년 채용이죠. 내년부터 뭐가 시행되냐면 지역인재가 시행이 됩니다. 들으셨어요? 일반고도 돼요? 네? 일반고도 돼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원래는 전문대하고 그 일반 공무원은 전문계하고 특성화만 되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목적 자체가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해줬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건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괜찮죠. 필기가 없어요. 면접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아주 좋죠. 그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네요. 네. 지금 지역인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지역인재가 있어요. 원래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서해 5도하고 강원도 지역이 있어요. 지금 혹시 강원도에 5년 이상 거주했죠? 좋아요. 그러면 한 과목만 필기시험 보고 갈 수 있는 지역인재를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지역인재가 아니라 지금 지역인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함수 안 따도 되고요. 국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한다면 그냥 통신이면 통신공학만 보면 되고, 네. 군수면 경영학만 보면 돼요. 그 미달이에요, 계속 지금. 대신 본인이 강릉이면 강릉에서 근무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게 단점이죠. 하지만 쉽게 하게 할 수 있죠. 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육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하고 있습니다. 육군만 합니다. 네. 왜요? 다른 데 가시려고? 국방부? 공군. 약간 이제 그 허파에 바람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네. 가고 싶은 건 좋은 거예요. 대신 그 가고 싶은 걸 이루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군은 복불복 중에 하나거든요. 인원을 어차피 한 자리나 두 자리밖에 안 뽑기 때문에 점수가 아주 낮거나 점수가 아주 높아요. 네. 공군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루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을 해도 우선 육군에서 먼저 시행되지 국방부나 아니면 공군은 인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공군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원주하고 강릉. 비행장이 2개죠, 그렇게. 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뽑겠냐고요. 안 뽑죠. 네. 육군 때문에 사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어쨌든 그런 거 하는 거 하셔가지고 혹시 대학생 계시나요, 대학생? 네, 딱 봐도 없으시죠, 그죠? 네. 대학생이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역인재. 7급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그래서 한 군데만 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복수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만약에 2군데 지원을 했다 그러면 취소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 취소하셔야 돼요. 안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눈치 잘 보시다가 취소 기간에 취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 하는 게 편합니다. 경쟁률을 보고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률 안 보고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뭐 다 아시겠지만 동일한 날짜에 6회 공군이 모두 봅니다. 그리고 2시에 시험 봐요. 오후 2시에. 사지선다 시험에 100점 만점이고 한 번으로 다 찍으면 몇 점이죠? 그러면 25점입니다. 한 번으로 다 찍으면. 그러면 통신 같은 경우에는 40점대로 합격이 컷이 형성이 되니까 25점에 몇 점만 더 맞으면 돼요. 15점만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득점을 맞아서 지역 선택에 성공하시라는 거죠. 그거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조정 점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악 기준이 있는데 60점이에요. 행정, 군수, 수사, 사서는 정보까지 60점이에요. 하지만 기술직은 관악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목별 40점 맞아야 돼요. 40점이니까 몇 문제죠? 8문제 맞아야 됩니다. 25문항 중에. 25문항 중에 8문제는 맞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필기시험 점수는 최종 점수의 5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아직 사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번 24년까지는 그랬어요. 필기 50%, 면접 50%.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해군에서 전화하세요. 해군에 이번에 환경직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환경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환경직에서 경력 인정받고 가셨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본인이 해군으로 왔는데 좀 타군으로 국방부나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7대3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필기가 7, 면접이 30으로. 비율이 바뀌었대요. 이걸로. 저는 들은 적이 없다. 공문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바로 네이버나 구글링을 해봤죠.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늘 이럴 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GPT죠. 여러분 챗 GPT를 안 쓴다라는 거는 이메일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핸드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챗 GPT는요.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정말 다 알려줘. 챗 GPT 들어가가지고 간단히 어플 깔고 그냥 물어보는데 해양갈 필요 없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얘한테. 근데 뭐라냐면 7대 3이래요. 얘가. 근데 아직까지 저는 공문을 못 받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해군의 현직이 7대 3으로 바뀌었다라는 내부 공문을 받다라고 하고 또 GPT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단 말이죠.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7대 3으로 바뀐 것도 놀란데 GPT가 그걸 알고 있다? 무조건 쓰세요. 그러면 챗 GPT는. 다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7대 3이든 5대 5든 둘 다를 반영을 한다라는 거.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자대 배치나 부대 배치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증 과목 영어 한국사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따야 됩니까? 7월 19일 날 시험이면 이 전날짜까지만 따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모두 따놓으시면 되고 3급 이상, 4급 이상인데 1급, 2급 받아도 상관없어요. 점수는 가산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기준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높은 점수는 필요 없습니다. 서류 인정기간은 우선 영어는 핵심 이겁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거면 오케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없어졌습니다. 인정기간이. 알겠죠? 한국사는 초등학교 때 따셔서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자, 면접관이 3인에서 5인 들어오고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대 다로 진행을 하고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고향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용유예 제도라는 것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아래 사항이 있을 때 학업을 마쳐야 되는 경우 장기 요양 또는 임신 위원회 판단하에 하는 경우 임용 대기는 이번에도 임용 대기 굉장히 많은데 통상적으로 40% 정도까지는요 임용 대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 25년 12월 1일 임용을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날짜에.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3월 14일 날 전화 옵니다. 4월 1일자로 임용되셔야 되는데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15일 전후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약 2주 만에 바로 임용받아야 돼요.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말 그대로. 저 못합니다. 그럼 사유를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그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근무지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나 나머지 타 모든 군은요. 말 그대로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우선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부대를 선택하는 거고 육군만 이와 같이 지역을 써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만약에 자 5등이 2순위로요. 5등이 2순위로 서울을 썼어요. 자 6등이 1순위로 서울을 썼어요. 둘 중에 누가 서울이 될까요? 5등. 맞습니다. 5등이 되는 겁니다. 순위는 그래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1, 2, 3, 4순위는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쓰는 게 맞습니다. 가고 싶은데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순위는 크게 의미 없다. 자, 호봉합산 제도는 공무원 경력이나 군 경력은 100% 인정이 되고요. 민간 경력도 인정이 되는데 자격증 또는 면허증, 박사학위가 있어야지만 그 이후 경력부터 됩니다. 차량직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자격증이 있으세요? 아니요. 기능사 없으세요? 네. 차량 정비에 대한 실무 경력은요? 저희 부품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습니다. 몇 년이요? 지금 1년 반 정도 있습니다. 실린더 해도 교체할 줄 아세요?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차량직이 많이 뽑을 때 너도 나도 차량직에 막 몰렸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차량직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40점대였어요. 합격 점수가. 그런데 작년에 60점으로 껑충 뜁니다. 채용 인원은 그래도 많은데 이제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도 차량직은요. 트랙을 나눠서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직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차량직으로 가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차량직으로 갔는데 내가 정비 파트 업무를 맡았어요. 실린더 헤더 교체하래요. 엔진오일 빼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군에서도 그걸 알아요.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필기시험 좀 공부해가지고 50점대, 40점대였을 때 들어온 여성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안 된다는 거지. 일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5학년도부터는 트랙을 나눠서 정비 파트, 운용 파트를 나눠서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운용 파트를 지원하셔야 되겠죠. 점수가 어떻게 있어요? 확 올라가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네. 그래서 내년 이게 4월 중순에 모집 공고 나오면 잘 보세요.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확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줬고 이렇게 뽑아야 육군도 좋은 거예요. 네. 각 군도.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차량직 가는 거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품 쪽에 일하셨으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잘 판단해 보세요. 정비 경력이 없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지자체 등의 임시직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한 경력, 그리고 또는 뭐 학교, 임시교원, 기간제 교사, 이거 50에서 90%까지 인정을 합니다. 혹시 이 경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개별적으로 있으시다라는 경력 질문. 정비소에서 근무하신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있는데 기능사나 산업기사가 있어야 정비소 근무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9급으로 들어가시잖아요. 호봉이 막 20호봉 막 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차량직이 급여는 좋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 근데 군수직이나 행정직은 어려운 게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이런 거 있어야 인정받거든요. 자격증이. 그래서 사실 누가 그 자격증이 있으면 9급 행정 가겠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 임용 되기 전까지 기능사를 혹시나 따면 들어가서 이제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실무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그 이후에 실무 경력이셔야 돼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한 날짜로부터의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네. 저는 굳이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고, 네. 제가 괜히 이렇게 뭐 목표를 꺾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국방부도 공군도 있었던 추가 면접. 늘 있습니다. 필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연락이 옵니다. 추가 면접 보러 오라고. 늘 있습니다. 추가 합격 늘 있습니다. 최대 법적으로 몇 개월까지요? 6개월까지.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에요. 6개월까지는 기다려볼 만하다. 아깝게 떨어지셨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있습니다. 왜? 합격을 해놓고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면접 보러 안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1년에 시험을 2번 보느냐면 전반기에 못 뽑은 인원은 후반기에 다 뽑아요. 그러니까 후반기는 지역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후반기 시험, 군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안 좋은 지역이 많이 나와요. 강원도, 경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후반기 시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선택을 드린 거고, 자, 직렬별 하는 일들이죠. 요거는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 2024년 현재가 12월인데 자, 이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직렬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직렬이 가장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 컴퓨터 해라. 너 컴퓨터 공부해야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대. 라고 해서 저 때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학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나오면서 대학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경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반도체가 또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열풍이어서 또 반도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학과들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반도체 부분이 앞으로 먹거리가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의 먹거리는 뭘까요? 삼성이 많이 힘들죠. 롯데도 힘들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힘들대요.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 K방산. 이게 지금 엄청 바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이 약 1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100개 업체가요. 24시간 가공을 해서 공장을 돌려도 생산을 못합니다. 이 방산업체. 요거 괜찮아요.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쪽으로 또는 드론 이런 쪽에 관련된 쪽으로라면 저는 군수랑 통신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군수통신. 왜냐하면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방산업체의 미팅을 통해서 무기, 배터리, 식료품비, 의복 등을 사와서 보급창에 넣어놓고 몇 대대에 몇 개를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하고 석박사를 하고 나오셔가지고 방산업체에서 막 2억씩 부르고 넘어가요. 2억씩. 현역 군인들은 지금. 그래서 취업 제한을 걸어요. 3년간. 그래서 현역 군인분들이 나와서 방산업체 취업이 안 돼요. 3년간. 하도 많이 가니까요. 연봉이 엄청나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그래서 일부러 방산업체 중에 100억 이하는 또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연매출 100억 이하인 데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또 방산업체에 가는데 막 주변에서 보면 막 2억, 어떤 막 3억 막 이렇게 가요. 대단한 거죠. 네. 그 먹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통신직도 이제 드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전문가가 돼보시면 나중에 할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채용인원이나 응시인원 경쟁인 합격 점수는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2024년도권을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마음속에 7급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9급보다는 7급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점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2025년에 합격 전략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직렬, 급수, 군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은 군 선택이나 급수 선택은 아직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직렬 선택만 하세요. 직렬. 그리고 언제 급수 선택을 하느냐? 내년 4월 달에 모집 공고를 봐서 7급을 많이 뽑는다. 그러면 한 과목을 얹혀가지고 7급으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한 과목을 더해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7급을 먼저 준비했는데 4월 달에 보니까 7급 인원이 없어가지고 한 과목을 버린다? 시간 낭비죠.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는 세 과목을 원하는 직렬에 맞게 60점이면 60점, 80점, 80점 이렇게 끌어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세 과목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나서 한 과목을 추가로 더하시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습니다. 처음부터 7급보다는. 근데 7급이 블루오션일 수 있는 게 올해 육군 제일 많이 뽑으니까 육군 행정이니까 육군 행정 몇 점이에요? 순번 81번은 미달났습니다. 행정 7급. 60점이에요. 순번 81번은 미달이고요. 일반 전군으로 뽑는 거는 67점이에요. 7급이. 9급 몇 점이에요? 9급. 84점입니다. 올해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군수는요. 군수 7급 잘 보세요. 군수 7급은 늘 60점이에요. 늘 60점입니다. 2022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공군 행정 7급이요. 공군입니다. 공군 행정 7급이 2022년에 몇 점인지 아세요? 컷이? 7급, 행정 7급 이것도 56점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데요. 60점 이하는 추가 채용은 돼요. 3명 뽑았는데 3명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60점 밑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추가 면접 봤어요. 네. 3명 튀고 놓고. 그러니까 7급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7급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우선 NCS 통과해야 되죠. 전공 과목 봐야 되죠. 면접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무원 7급을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추천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뭘 선택하셔라? 직렬만. 그리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월별로. 이때 제가 하나 부탁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은요. 2년, 3년 준비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기본 교재의 강사님을 갈아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2년, 3년, 4년 준비하는 거니까. 하지만 군무원은 6개월 준비하는 거거든요. 군무원 1년 준비하는 거 합격이 안 나옵니다. 6개월
가장 베스트인데 6개월 동안에 강사님을 바꾸는 건 최악이에요. 여러분 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사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강사님 선택을 하면 전적으로 그분 믿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왜? 여러분들은 한두 문제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1, 2점 가지고 공무원처럼 막 0점 몇 점으로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통신직도 아까 고민하시는데 통신점 40점이거든요. 합격 컷이. 그럼 40점으로 합격하실 거예요? 컷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60점, 70점대 나올 거니까 어차피 컷보다 20, 30점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아까 군수랑 고민한다고 했나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군수는 77점이었어요. 통신은 40점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군수를 합격을 했어요. 80점으로. 잘한 거죠. 근데 컷보다 몇 점 높아요? 3점 높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통신을 봤는데 80점 나왔어요. 몇 점 높아요? 40점 높아요. 지역 선택에서 누가 성공할까요? 이게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통신이든 군수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군무원은 군무원이에요. 크게 가서 하는 일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가 있는 거는 지역이라니까요. 지역. 그래서 굳이 어렵게 내 실력도 안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또는 간신히 합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를 블루오션으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이러한 직렬들이 차량, 전차, 통신, 뭐 전자, 총포, 유도 뭐 이런 것들이 근무 만족도가 안 좋으면 제가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근무 만족도가 정말 좋아요. 실제 현역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현역들하고 제가 많이 소통도 하고 이제 겨울방학, 저희 학교가 이제 다음 주에 겨울방학이 들어가는데 겨울방학에 늘 세미나를 합니다. 군에서 주최하는. 거기 가서 이제 많이도 만나고 얘기 들어오면 굉장한 만족도를 갖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군무원이 있으시다면 군무원은 군무원이지 세부 직렬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걸로. 그리고 공부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필기 합격 컷은 면접에서 어쨌든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필기를 공부하되 면접에서도 고득점 맞아가지고 최종 점수에서 지역 선택에서 성공하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는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행정직렬 하시는 게 맞아요. 행정 7급이나 군수 7급. 지금부터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 7급은 경제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왜? 경제학은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기 반입이 안 됩니다.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학 관련된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행정 7급. 그렇지 않으면 군수 7급 하세요. 군수 7급 정말 괜찮거든요. 네. 남들보다 9급보다 10년 앞서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1년을 준비 이상을 하는 학생은 행정 계속 가세요. 왜? 공무원 1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직렬 바꾸기엔 너무 아깝죠. 근데 1년이 안 되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학습 능력이 좀 약하고 행정 업무가 포함된 직렬을 원하신다면 저는 통신 9급.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저희 때는 통신직이다 그러면 산에 전신주 메고 막 뛰어다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건 현역 군인들, 부사관들인 거고 지금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라인 깔고 가서 기지국 세워합니까? 거기에? 전부 어떻게 돼요? 인공위성으로 인터넷하고 기지국에서 다 하는 거지. 요번에 러우 전쟁을 봐도 러우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고 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인공위성을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거, 방어를 잘했던 거예요. 결국은 통신은 예전처럼 유선 깔고 막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도 없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괜찮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보직 분야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군사 분야에 관심이 정말 많은 군사 덕후들이 하는 게 맞아요. 군사 덕후들. 왜냐하면 저희도 정보직을 하지만 정보직은 들어가신 분들 전화해보면 늘 벙커에 있어요. 늘 재입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재입대. 특히 여성분이 하시기에는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전부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군무원이지만 어차피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전부 그 아저씨들 세계이고 올 비비라고 해서 24시간 근무 이틀 휴무 뭐 이러한 지휘통제제 근무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 20, 30%는 정보직. 그리고 신호체계를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방첩 업무, 정보 수집 업무, 도청, 감청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군을 다녀오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이거 하실 필요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부사관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보장교 분들은 추천을 드리죠. 한교가 무난하게 차량에 관심이 있으면 차량 괜찮아요. 하지만 점수가 작년까지는 좀 아주 괜찮았는데 이제 60점을 돌파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통신도 육군만 아직 49점으로 형성돼 있지 공군이나 국방부는요 50점, 공군은 60점까지 갔어요. 통신도. 내년에 육군도 50점 넘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네, 왜냐면 이미 블루오션이 점점 끝나가거든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 학원에서는 1560시간을 공부하게 되는데 실강생은 60명, 온라인 1000명, 1월 6일, 13일, 20일 3번 개강해서 60명이 안에서 합니다. 학원의 어떤 여건이나 학원이 이제 이쪽 편하고 반대편하고 약 120평 정도가 되는데 뭐 더 많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별도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인원만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학원 스케줄을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저희 학원 거로 공부하시거나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월, 2월, 3월은요 무조건 이론만 하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게 더 재밌어서 문제밖에 안 풀어요. 아는 게 없는데 문제만 풀고 싶어요.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되니까. 이론 외우는 거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떨어져요. 무조건 3월달까지는 문제 손대지 말고 무조건 이론만 최소 2회독에서 3회독, 직렬의 차이가 있으니까 2회독에서 3회독을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변형 문제풀이, 적중 모의고사에서 3개월을 또 보내는 게 제가 봤을 때 오래 있는 기간에 봤을 때 단기간에 합격하기에 가장 베스트가 3+3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이론은 최소 2회도 4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 복습이 포인트입니다. 복습을 하지 않고 시험 준비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론은 실강이나 인강을 통해서 1회독 하시고 텀을 두고 하루나 이틀 텀을 두고 인강으로 또 한 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국어를 실강 들었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인강으로 또 한 번 들으면서 2회독을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에빙하우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언제 하는 게 좋냐? 즉시 5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공부했다면 10분 이내에 바로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24시간 이내 그리고 매주 주일날 일요일은 모아가지고 한번 복습하시고 매월 말일날 모아갖고 한번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6개월 동안 단기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이라고 아주 유명한 곡선이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쭉 기억을 해요. 이제 100% 기억을 했죠? 10분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깎여요. 그럼 10분이 되는 시점에서 기억을 쳐 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서 다시 1일이 될 때 또 떨어져요. 1일이 지날 때 놔두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일주일이 되면 72시간이 되면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또 끌어올려야 돼요. 결과는 어떤지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3개월만 이렇게 하세요. 1월, 2월, 3월. 어차피 4월, 6월에는 문제만 엄청나게 많이 풀 거니까 3개월만 이 사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국어 들었다면 텀을 좀 둬야 돼요. 목요일 정도 국어. 행정법, 텀을 둬서 행정법. 경영학, 텀을 둬서 경영학. 이렇게 해서 삼각대가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좀 넓게 세워져야지만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